need based 와 merit based scholarship 있죠. 그래서 need based는 말 그대로 필요 장학금, 지원자의 가정 수입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FEPSA 폼이나 CSS 프로파일 폼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 장학, need based scholarship을 받기 위해서는 FEPSA 폼이나 CSS 프로파일 폼을 제출해야 합니다. FEPSA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유학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CSS 프로파일은 유학생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EPSA나 CSS 프로파일 폼은 이 폼을 여러분들이 제출하고 나면은 각 학교에서 볼 때에 이 학생이 재정적인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준해서 그 학교에서 정해진 대로 이 학생에게는 이만큼 need based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학생으로 미국을 가더라도 CSS 폼을 적용해서 need based 장학금을 주는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꼭 CSS 폼을 프로파일을 완성해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능 장학금은 말 그대로 재능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공 분야에서 실력을 쌓아서 최상의 오디션으로 성공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해서 보내는 것이 재능 장학금을 많이 받는 최상의 길이죠. 근데 주립대학 같은 경우는 GPA 성적에 따라서 장학금이 정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사운스 대학 같은 경우는 3.5가 넘으면은 얼마 장학금을 주고 3.7이 넘으면은 장학금을 얼마 주고 하는 그런 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ACT나 SAT 성적이 얼마가 되면은 장학금을 얼마로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주립대학에서는 많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GPA 성적과 내셔널 exam 성적을 올릴 필요가 있죠. 근데 토플도 이제 중요하지만 토플 성적으로 장학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토플 성적이 정식 전공으로 입학할 성적이 되지 않으면은 정식 전공으로 입학하기 전에 그 학교에 가서 ESL 영어 과정을 등록해서 보내야 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기간이 한두 학기가 되게 되면은 그 학기 동안에 등록금이 더 들게 되죠. 그래서 토플 성적을 지원한 학교의 미니멈 성적을 따는 것이 장학금을 받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내기도 되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토플 성적을 따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가 않죠. 근데 토플 공부라는 것이 실질적인 영어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아예 토플 성적이 약간 모자라더라도 미국을 가서 그 학교에 ESL 프로그램을 참석해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그 학교에 정식 전공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스트래티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대학원 과정으로 유학하는 분들은 그 전공에 전공과에 조교 자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원할 때 꼭 assistantship application을 동시에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teaching assistantship, research assistantship, grad assistantship 있을 있는데 이 assistantship을 받게 되면은 보통 tuition이 waive가 되죠. tuition 등록금을 안 내고 그 다음에 stipend, monthly 매월 생활비를 받게 되죠. 그래서 grad assistantship을 받게 되면 이것보다도 더 좋은 등록금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없다고 보죠. 자, 그러면은 다시 요약해서 보십시다. 장학금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당연하죠. 성적을 올려야 되고 GPA,
트랜스크립트 성적을 올려야 되고 ACT나 SAT 성적을 올려야 됩니다. 필요하면은. 그리고 영어 점수를 올려서 토플 성적을 올리고 IELTS 성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성공적인 오디션, 뮤직이나 티어들을 하시는 분들은 성공적인 오디션을 위해서 실력을 최대한으로 쌓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술 쪽에서는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런데 숨겨진 장학금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숨은 장학금이 또 어디 있는지를 Financial Aid Office나 전공 사무실 또는 관련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 중에 신입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 재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저희 학교도 그렇지만 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재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들이 어떤 장학금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외에 대처 자금 출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단신으로 1992년에 미국에 와가지고 빚지지 않고 부모의 돈 받지 않고 유학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자금 출처는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보면은 F1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이라는 거를 적었는데 미국에서는 F1 비자로 와서 유학하는 유학생들에게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이라는 제도로 주당 20시간까지 전공과 관련한 직장에서 일하며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과 경험을 쌓을 뿐만 아니라 돈도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합창 지휘자로 미국 유학 당시 미국 교회의 지휘자 자리를 얻어서 지휘 경험과 경력을 쌓게 됐고, 또 법적으로 수입을 매월 올려서 유학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유학생활을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분들은 꼭 이 부분을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웹사이트를 넣었습니다.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여기에 클릭하시면은 어떤 폼을 해야 되는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외부에서 주어지는 유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장학금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장학금, 미국 내에서도 미국 한인 커뮤니티에서 주는 장학금,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 그런 소소한 장학금들이 500불, 1000불, 1,500불, 2,000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을 필요도 있고, 제가 여기 적은 웹사이트를 보시면은 시간을 내서 각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고, 혹시 여러분의 전공과 ethnicity 내지는 종교 그런 것과 관련돼서 적용이 되는 스칼러십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미국의 유학생 어드바이저들을 위한 내셔널 어소시에이션의 통계에 따르면은 미국 유학생 비용 중 80%의 돈이 가족들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돈이 가족들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미국 유학이 비싼 건 비밀이 아닙니다. 미국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Financial Aid 도움 없이 유학 비용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장학금을 찾는 노력과 지혜롭고 실질적인 교육을 위한 결정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유명한 학교만 찾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트, 뮤직, 티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줄리아드만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재정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기회의 나라입니다. 어떤 주를 가든지 총체적으로 교육을 받아 성공할 수 있는 주립대학들과
작은 리버럴 아츠 대학들이 절기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 어디를 가든지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성공적인 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미국 유학을 해서 확인해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부를 했던 마스터 디그리를 땄던 웨스트민스터 칼리지에 제가 갔을 때 제가 처음에 그 언더그래지 애들이 와가지고 제가 그래드 어시스턴트를 하는데 제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볼 때 참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걔들이 2, 3년 지나고 나서 졸업할 때쯤에는 그 수준이 보통이 아닌 학생들로 다 변해 있던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그 학교뿐만 아니고 제가 가르친 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제가 박사과정 가서 가르친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회가 어디에 있다. 그래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최종 유학 비용을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 전체 비용, 전체 교육 비용에서 장학금과 대체 자금을 빼고 나서 남는 게 그 비용이죠. 그 유학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 비용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장학금이나 대체 자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등록금이 싼 학교 또는 이제 룸앤보드 그러니까 비용이 싼 생활비가 싼 학교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장학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서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더하고 빼고 해서 나오는 비용이 최종 비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보십시다. 제가 유학할 학교를 지원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재정적인 요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용으로는 첫째, 등록금은 학교마다 다 다르죠. 볼 때 이제 최저로 out of state tuition으로 볼 때 15,000불 정도로 시작해가지고 아마 비싼 학교는 아마 65,000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제 볼 것이 룸앤보드인데 숙식이죠. 잘 보셔야 될 것이 왜냐하면 위치나 도시 주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저로 보면은 제가 있는 영산 같은 경우는 물가가 싸니까 아마 10,000불 정도에서 15,000불까지가 될 거고 최대로 비싼 뉴욕이나 LA 같은 경우는 20,000불에서 25,000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LA나 뉴욕 같은 경우는 여기 오하이오 영스타운에 비해서 거의 2배 반의 비용이 더 든다고 봐야죠. 그 외의 비용으로는 여행비, 책값, 건강보험 등이 있는데 다 비슷합니다. 다 합쳐서 비싼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70,000불에서 90,000불 정도까지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중간치 비용 학교들은 아마 40,000불에서 55,000, 60,000불이 되기도 하고 싼 주립대학 같은 경우는 아마 30,000불 정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차트의 우편에 차트가 다 보이시죠? 우편에 세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첫째는 등록금이 한 55,000불 되는 학교에서 30,000불 정도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연당 교육 비용이 한 50,000불 정도 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중간치 주립대학에 등록금이 아마 35,000불 되는 학교에 룸앤보드가 15,000불 그래서 비용이 한 20,000불 되는 학교를 받았다고 할 때 보면은 전체 비용이 55,000불 되는데 스칼러십을 20,000불 받았다고 보십시다. 20,000불이면 35,000불에 20,000불이니까 50%가 넘는 등록금의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많이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비용은 연간 35,000불 정도가 된다고 보죠. 근데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셋째로 제가 싼 저렴한 주립대학이나 약간 싼 리버럴 아츠 칼리지 예를 들어봤을 때 봅시다. 이게 지금 YSU는 유학생들에게 그 인스테이트 투이션으로 공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0,000불 정도면은 투이션이 커버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룸앤보드가 10,000불 조금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다른 비용을 다 합쳐도 전체 비용이 22,000불 정도가 된다고 봐야죠. 여기에서 한 5,000불 정도의 아카데믹 and then talent 스칼러십을 받았다고 보면은 최종 비용이 한 17,000불만 가지고도 연 교육비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비싼 학교의 숙식 비용만 가지고서 저렴한 학교에서는 유학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하실 때 무조건 유명한 학교만 미국을 유학을 할 때는 기회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있는 들은 유명한 학교만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많이 찾아서 교육비가 저렴하고 교육 환경이 좋은 학교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스칼러십 포텐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커리큘러 프랙티컬 트레이닝을 사용해서 대체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은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회의 나라 미국에 와가지고 유학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프레젠테이션이 됐기를 바랍니다.